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첫 번째, 진입점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며, 두 번째는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된 기능을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입점 함수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운영체제에서 호출되는 함수로 일반적인 메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 함수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므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헤더를 정의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파일을 연결을 시켜서 scanf 함수라든가 scanf s 함수라든가 print 함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쓰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하는 함수로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나 기능들을 묶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다 코딩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복잡하게 되므로 메인 함수는 간단하게 가벼운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메인 함수 안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하여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코드 작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제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은 입력할 정수의 개수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정수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입력할 정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면 정수를 3개 받아들였을 때와 정수를 5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7개, 9개를 받아들여서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입력된 정수의 개수만큼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메인 함수가 있고 그 위에 각각의 입력된 정수의 개수를 받아서 합계를 내는 함수를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코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에 있는 형식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없습니다. 실행 화면처럼 나올 수 있도록 예제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코드 작성 방법이 바로 실행 결과로 나오는 형태로 바꾼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과 한번 서로 비교하여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혹은 코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와 같은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함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 즉 변수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변수와 또 하나는 전역 변수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 변수는 각각의 함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서로 다른 함수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내용은 각각의 서로 다른 함수에서 사용된 변수이므로 이름이 같아도 서로 다른 변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역 변수란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는 변수로 프로그램 코드 시작 부분에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전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 번만 생성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 전역 변수는 소멸하게 됩니다. 단 지역 변수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 내용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나중에 필요로 되어지게 됩니다. 전역 변수는 같은 소스 코드 내에서 모든 함수의 전역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들이 특정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 안에서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지역 함수 안에서도 그 내용들이 다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새로운 내용으로 배열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정수형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 안에는 하나의 값이 대입이 돼서 메모리에 저장되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여러 개의 정수형 변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료형이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이고 이 데이터를 따로따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모리 안에서 그 내용을 꺼낼 때 효율적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쪽에 연속적으로 모아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바로 배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어지는 배열이 바로 1차원 배열로 사용할 수도 있고 2차원, 3차원, 다차원 배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시는 자료에서는 정수형으로 배열명을 쓰고 그 배열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지는 저장 장소의 수를 5개로 해서 배열의 원소의 수를 5로 선언한 내용을 보고 계시며, 이때 배열에 선언되었던 내용에 데이터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1차원 배열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를 여러분들이 코드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수형 형태의 배열명을 쓰고 그 배열명에 원소의 수가 5개가 들어가는 변수를, 배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배열 변수의 초기화 작업은 5개의 원소가 들어가므로 배열의 크기만큼 초기화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각각의 배열에 들어가 있는, 즉 저장된 데이터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다라면 보통 배열 하나씩 요소를 여러분들이 프린트 문장을 써서 출력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코드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코드를 간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속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출력하는 방법인 바로 반복문을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내용들 중에 for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간결하게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므로 한번 예제를 코드로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결과값을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